타픽마다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법인 전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회사는요 2000년도에 법인 전환을 했죠. 그쵸?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긴 하지만 이미 법인 전환 하는 회사잖아요. 그쵸? 가서 법인 전환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당장에 만날 분들이 법인 전환 할 대상이니까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회사 케이스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법인 전환의 어떤 효과,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으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실까요? 세금이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세금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이냐 아니냐는 어떤 계획을 뒤에 세우느냐에서 달라져요. 네, 우선은 세금 절감, 그 다음에 보통 은행에서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개인 사업자는 법인은 다르게 봐요. 그래서 법인을 좀 더 신용도를 높게 보거든요. 이유가 뭐겠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똑같이 뭐 어쨌든 매출을 하고 있는데 왜 법인을 더 신뢰를 할까요? 응? 투명성. 수준들이 제가 생각을 너무 여러분들 좀 무시하고 있었나 봐요. 수준이 꽤 있으세요. 자, 수준을 다시 높여서 갈게요, 이제는. 자, 기본적으로는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개인은 개인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에요. 내가 개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도요. 그 돈들은 내 개인이 다 쓰거나 내 개인적인 채무에도 쓰고요. 내 어떤 뭐 필요한 거 다 쓰게 돼 있어요. 그 돈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준비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은요, 거기서 돈을 벌고 바깥쪽으로 나가려면 정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어떤 형법상의 문제도 걸리고 세법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걸리게끔 돼 있어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법인이 훨씬 신용도가 높겠죠. 그렇죠? 회사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도 법인 형태가 거래처 관리로도 좋다. 그리고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가업 승계를 할 때도 훨씬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언제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대출 받을 때도 훨씬 받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유지 발전, 법인이라고 하는 이제 형태는요, 계속 기업을 가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법인 전환의 제약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자, 모든 개인 사업자가 그냥 법인 전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세금 계산서를 잘 발행해서 서로가 이렇게 거래를 하는 어떤 케이스들은 법인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서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팔 때는 계산서 다 발행해줘야 되는데 사올 때는 뭐 거기선 계산서 안 발행하고 뭐 어디 농가나 우리 뭐 좀 그거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죠? 어디 뭐 농촌에서 뭐 갖고 무슨 세금 계산서야 우리는 그런 거 발행 안 해. 뭐 이런 경우 현금 주고 사왔죠. 증빙이 안 돼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어떤 구조에서 우리가 재료비 부분도 최대한 개선시킨 다음에 법인 전환으로 가는 게 맞겠죠.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 규모가 커지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인 전환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자금을 그냥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급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감수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크게 들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금 부분을 감면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할 거고요. 뭐 세무사 비용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기장하시는 데서는. 그 다음에 뭐 영업권을 평가한다면 기본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세무사가 그냥 평가해 줄 거고요. 아니고 조금 더 업시켜서 평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감정평가사를 활용해야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500에서 적게는 2, 300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등록세 관련된 부분이 일부가 들어가는 것 정도에 불과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법인 전환을 할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조세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고 조세 지원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조세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일반적인 어쨌든 양수도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고요. 조세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어떤 세금이든지 그 부분들을 세이브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조세 지원을 받는 방법은 현물 출자 있고요. 그 다음에
세감면 포괄 양수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중소기업 통합은 조금 빼놓으셔도 돼요. 거의 안 하니까요. 그다음 지원 받지 않는 건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란 거예요. 단순하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할 때 조세 지원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갈까요? 안 가겠죠. 여기를 일반적으로 가겠죠. 근데 조세가 어떤 부분에 조세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말씀드려요. 자, 부동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 두 가지 세금이 기본적인 법인 전환할 때의 세금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거의. 자, 요 두 가지 부분에서 양도소득세는 뭐에서 발생되죠? 부동산, 그쵸? 그죠? 기타 어쨌든 등기자산들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두 번째는 재고자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보유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양도소득세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부동산이 있으면 전체적인 총 어떻게 보면 순자산 규모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 전환 개념 다시 이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어떻게 법인 전환하는지 개인 사업 자체를 정리를 해봤더니 자산, 부채, 자본을 아시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남는데 딱 자본이 남지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순수한 어쨌든 자산이 있겠죠. 순수한 자산 가치만큼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그 법인에서 그 가치만큼을 돈을 주고 이 법인을 이 개인 사업자를 사오는 거예요. 이게 법인 전환이에요? 이게 끝난 거예요? 법인 전환의 이 개념이? 책 이만큼 두껍죠? 필요 없어요. 그 법인 전환 여러분 할 거예요. 저도 안 해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우리가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내 개인 사업자를 정리한 순자산 가액보다, 순자산보다는 법인에서 사올 수 있는 자본금이 그 이상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순자산 규모가 좀 크겠죠? 그러면 그 금액 이상으로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현금으로 제 여기 걸 사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동산이 있게 되면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출자를 하는 겁니다. 자본금으로 아예 대체를 시켜버리는 구조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 부동산에 대한 당연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법인에 등기를 할 때 법인의 억셉트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과정들의 복잡함이 있다. 그리고 평가 비용들도 꽤 발생할 수 있다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결국에 현금이 있다. 아까 말대로 현금이 있으면 그대로 현금으로 사오면 돼요. 그럴 때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래 발생되는데 여기서는 이월을 해주겠다. 그러니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나중에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때 가서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빼고요. 그냥 일반 나머지 부분들만 사고 파는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부분 남은 거는 어차피 내 개인 거죠. 내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을 하고요. 회사에서는 어쨌든 그 부동산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내 그 공장을 써야 되니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임대료 수입을 받으면 돼요. 자, 생각은 단순하지만 이 안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효과들을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복잡할 수는 있는데 큰 개념은 뒤에 가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표님들 만나면 이건 아까 2000년도 그때 법인 전환 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는 성실 신고 어쨌든 대상이 있죠. 네. 이 부분은 여기 보는 것처럼 해당 그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여기 15억, 7억 5천, 5억에 걸려 있어요. 이제 뭐 20년도 이후에는 이제 더 내려갈 건데 보니까 너무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탈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기본적으로 회계 감사 받듯이 세무사가 검증 좀 해줘라. 세무 검증을 한 다음에 신고를 해줘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그 한도 금액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20억에서 10억으로 낮아졌죠. 10억에서 7.5억, 5억에서 뭐 5억은 그대로 이제 미니멈 깔아놓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매업, 그 다음에 보니까 1차 산업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 부동산 매매업이 여기 있네요. 자, 도소매업. 제가 아시는 대표님은 매출 500억 하세요. 대단한 회사죠. 당기 순이익은 3천만 원. 네. 도소매업은요, 매출 규모는 커도요, 회사 규모가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좀 키워놔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하나만 팔아도 꽤 크죠. 규모가 크니까 위에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조업 쪽이다. 그쵸? 여기에 제조업, 음식 숙박업까지 해서는 중간에 걸려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 임대업하고 밑에 부분은 서비스 관련된 건 밑으로 내려가 있다. 왜? 개인 사업자잖아요, 이건. 개인 사업자가 직원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금액이 그렇게 높을 수는 없거든요. 밑으로 빼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회사라면 법인 전환하시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이제 제가 한 4년 동안 제가 다른 데 경영을 하다 와서 사이에 또 뭔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조금씩.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또 등장을 해요. 원래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뭐 내년부터는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올해 법인 전환을 해요. 그런데 법인 전환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어 있어요. 그럼 법인 전환 하겠죠. 그쵸? 그래도 문제가 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실신고 대상자로 그러니까 채택이 된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요, 향후 3년간 계속해서 성실신고를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쵸? 나는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갔다 라는 어떤 부분들이 생길 걸 알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분들이 컨설팅을 해줘서 자꾸 피하게끔 만들어주니까 국세청에서 만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법인 전환한 후에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